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며 혹은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교육학의 다코스 비전 교육학입니다. 제가 어느덧 강의를 시작해 본 지 근 3주 정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그분들의 어떤 그 응원에 힘입어서 더 좋은 강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유명한 강사분들에 비해서 많이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제 강의를 선택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보답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최대한 끝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1년, 2년, 3년 동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랑 함께 다루어 볼 어떤 학습은 바로 앵커드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저희 어떠한 교수법과 연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성주에서. 그렇죠, 여러분. 상황 학습 이론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상황 학습 이론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상황 학습 이론은 뭐였습니까? 그 우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츄에이션이었죠, 맞죠? 시츄에이션.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학습자들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황학습 이론이었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절대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 상황, 즉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게 실제인 것처럼 느껴져야 된다, 학습자들이. 그래서 무엇을 강조했었습니까? 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실험이라든지 학습자들이 현재 이 배우고 있는 이 학습이 학교 공간에서 물론 제한된 환경 속에서 일어나지만 상황 학습 이론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이 과정 속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걸 원했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은 무슨 과정이다? 반드시 실제적 상황을 전제로 하는, 실제적 상황과 가장 유사할수록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이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어야 한다 그랬죠? 제가 기억나시나요? 문제 해결 과정이어야 된다고 하신 거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상황학습 이론은 학습자들이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겪을 만한 어떠한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과정 속에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그것들이 전이되는 어떤 능력을 기르는 것이 상황학습 이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학습 이론에 발맞추어서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앵커드 교수법이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앵커드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학습 이론의 어떤 발달에 발맞추어서 나오게 된 교수학습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제는 상황학습 모형이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 앵커드 교수법은 이 상황을 실현하는데 뭘 강조했다? 교수 매체, 즉 컴퓨터 매체와 같은 그 매체를 중심으로 그 상황을 실제적이게끔 느끼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앵커드 교수법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자면, 앵커드 교수법도 마찬가지로 그 이론적 토대는 뭘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상황 학습 이론을 기본 배경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뭘 강조한다? 교수, 특히 교수 매체, 컴퓨터 같은 교수 매체를 강조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상황학습 이론도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 과정을 중요시하고, 왜냐하면 상황학습 이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죄송합니다. 앵커드 교수법은 상황학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 문제 해결 과정이 들어있어야 됨을 전제로 하면서 배우는 내용을 통합교육 과정으로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앵커드 교수법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 네 가지 말고도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앵커드 교수법의 어떤 교수 원리나 그런 것들을 서술해야 되겠구나.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앵커드 교수법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왔습니다. 학교는 인위적이며 제한적 사고를 키우는 곳이었다. 따라서 실제적 사고를 키울 수 있어야 된다. 학생들은. 왜? 학교의 교육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가르치려다 보니 그 맥락성이 제거되어 비실제적이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학습자는 실제와 유사한 맥락의 제공 형태를 가져야 한다. 이게 바로 상황학습 이론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상황학습 이론을 적용한 교수학습 모형으로 수업을 실제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정착시킴으로써 학습자들이 이 정착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해석하면 뭐다? 앵커, 그러니까 뭐 닻을 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자들을 어디 정착시킨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실제적 문제 해결 환경. 그래서 왜 하필 앵커드 교수법이냐, 정착 모형이냐,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 보자면 학습자를 어디에 정착시킨다? 실제 문제 환경. 이 속의 학습자를 정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실제 문제 환경 속에 학습자를 넣어서 그 과정 안에서 학습이 일어나야 된다. 상황학습 이론과 매우 유사하죠. 그래서 이거 학습자들이 여기 정착시킨다고 해서 정착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죠? 시킴으로써 학습자들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학습자들이 학습한 지식을 실제로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전이시키는 것이 가능한 학습법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벤더빌트 그룹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그래서 벤더빌트 그룹의 앵커드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앵커드 교수법을 이해하려면 이 그림 하나만 우리 이해합시다. 사람, 그리고 실제 상황. 내가 어디에 닻을 내린다? 내가 하나의 배라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배. 저는 배로 비유를 하고 싶다. 배라면 이 실제 상황에다 뭘 내린다? 이 닻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와 실제 상황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 과정, 학습자가 실제 상황에 닻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게 뭐다? 앵커다. 앵커라고 할 수 있고 이게 교수 매체다. 이게 바로 앵커드 교수법입니다. 그래서 앵커라고 하는 것은 앵커링이라고 되어 있죠. 닻을 내리다 정박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자들은 실제적인 문제 해결 환경에 정착시킴으로써 학습자들을 실제적인 문제 해결 환경, 학습자들이 실제 겪을 만한 그 문제 해결 환경에 정착시킴으로써 그 획득한 지식과 기능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수법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학습자가 실제 문제 해결 환경 속에 놓이게 되면 그 속에서 자신이 배운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게 될 거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앵커드 교수법이다.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 보시면 크게 상황학습 이론과 다른 거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맞잖아요. 상황학습 이론도 상황을 중시했으니까. 근데 앵커드는 그 상황학습 모형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시키는 교수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의 상황학습 이론과 유사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그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상황학습 이론 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조금 나오게 되니까 거기에 한번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두고 학습을 해봅시다. 그래서 결국 정의는 뭐냐? 앵커드 교수법 정착 모형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 실제 문제 상황을 교수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한 다음 그래서 이 실제 문제 상황과 학생들을 이어주는 게 이게 바로 앵커 정착시키는 거고 그 사이에 교수 매체를 활용하는구나. 그래서 교수 매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착 모형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것은 상황학습 이론을 쓰라고 하는 쪽으로 쓰시면 안 되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뭔가 교수 매체 이런 부분이 나왔다. 근데 나중에 교수 매체 하면 또 뭐 어슈얼 모형이나 뭐 다른 모형을 다룰 거지만 어쨌든
교수 매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앵커드 교수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교수 매체가 나오면서 뭔가 상황을 강조하는 게 나오면 100% 앵커드 교수법 모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문제 상황을 교수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한 다음 소집단 또는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지식과 기능 및 활용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는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정의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정말 이 정의 하나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실제 문제 상황을 어디 학생들에게 연결시켜 주는데 그 가운데 교수 매체가 있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또 소집단별 혹은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을 찾는다. 이게 이 안에 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문제 해결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PBL 했죠. PBL 학습 방법도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지식과 기능의 활용 능력을 습득한다. 이건 또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인지적 유연성. 즉 교수 매체를 활용해서 지식과 기능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게 인지적 유연성이었잖아요. 스피로. 그래서 이 앵커드 교수법 안에는 상호학습 이론, 문제 해결, 학습 이론, 인지적 유연성 이런 거 혹은 통합 교육 과정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다 짬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추출해서 만들어낸 교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정의를 꼭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 끊어서 본 이론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